봐요. 자, 이 단어는 이제 1차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해서 방정식 푸는 건 문제가 아닌데 여기서 어려운 거는 이제 방정식 식을 세우는 게 이제 어려워. 야, 이 말로 한다고 해서 이걸 뭐 한번 읽어나 볼까?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풀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결한다. 미지수 x 정하기. 그러니까 어떤 것을 x로 정할지 생각을 하라는 거거든.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구하려고 하는 것을 x로 놓는다. 자, 이거 너무 뭐랄까 뜬구름 잡는 느낌이야. 이건 문제마다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결국 풀어봐야 되거든. 자, 그 다음에 일단 읽어나 볼게. 자, 두 번째 투스텝이 방정식 세우래. 주어진 조건에 맞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을 세우고 방정식 풀고 그 다음에 확인하라는 건데, 근데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지. 자, 문제로 제가 바로 풀어줄게. 봐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읽고 어떤 걸 x로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읽고 방정식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가 문제야. 방정식 푸는 건 일도 아니거든. 푸는 건 어차피 앞에서 많이 연습했으니까. 자,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69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연속하는 세 홀수면 1, 3, 5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다 더했을 때 69가 돼야 돼. 어림도 없죠. 대략 뭐 21, 23, 25. 답을 찾은 거예요. 내가 벌써 대략 해보니까 21, 23, 25 더하면 딱 69가 되거든. 근데 이거는 지금 내가 때려 맞춘 거고.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봐봐. 이게 연속하는 세 홀수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뭐 1, 3, 5라고 했을 때 얘들의 간격이 항상 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 중앙에 있는 숫자를 내가 x라고 잡으면은 이 왼쪽에 있는 얘 전에 있는 홀수는 x 빼기 2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이 홀수는 x 플러스 2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긴 하지. 쌤, 전 정중앙이 x가 마음에 안 들고요. 얘를 x라 둘게요. 맨 왼쪽에 있는 수. 그러면 얘를 x라 두고 그럼 얘는 x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는 이제 4칸 떨어져 있으니까 x 플러스 4가 돼. 이렇게 둬도 상관은 없어. 쌤, 방정식이 바뀌는데 값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봐봐. 만약에 이렇게 뒀다고 치면은, 첫 번째 이렇게 중간에 걸 내가 x로 뒀으면 이렇게 일단 숫자를 세팅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얘랑 얘를 다 더했을 때 69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랑 2는 없어지고 3x가 69니까 여기서 x는 23이 나와. 그러니까 정중앙에 있는 숫자가 23이었던 거고, 요 21이고 25. 세 개의 수가 딱 나온 거고, 아니,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봐봐. 다 더했을 때 똑같이 69가 돼야 돼. 그럼 다 더하면은 3x고, 자, 좌변에 6이 있는데 6 이하 하면은 마이너스 6 되니까 63 이렇게 되거든. 그럼 x가 얼마가 되냐면 21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21, 23, 25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를 x에 두냐에 따라서 방정식은 바뀔 수 있어도 그 마지막 결과는 항상 always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 말은 이런 거지. 그 개념 파트에 보면은 봐봐. 연속하는 두 정수는 x 또는 x 플러스 1 또는 x 빼기 1 또는 x.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냥 이렇게 두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 연속하는 세 정수는 중간 걸 x로 두고 왼쪽에 있는 거 x 빼기 1, x 플러스 1 혹은 맨 왼쪽 거 x로 두고 x 플러스 1. 그러니까 이걸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연속하는 세 개의 홀수면 두 칸씩 차이 나니까 이렇게 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어떻게 이거를 외워서 풉니까? 밑에 거도 마찬가지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딱 직면한 상황에서 너가 스스로 생각해서 풀어야지 저걸 외워서 식을 세우면 안 될 겁니다. 자, 1의 자리에 숫자가 8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18이거나 28이거나 38이거나 어디까지 98이거나 총 나의 후보 대상은 9개야. 근데 이 자연수가 있는데 이 자연수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의 3배보다 이만큼 작대. 자, 무슨 말이야? 18 기준으로 내가 설명할게. 18 기준으로 만약에 이 자연수가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얼마야? 1이랑 8이죠. 1 더하기 8을 하고 이 합에다가 3배를 한 거보다 마이너스 이만큼 작대, 원래 숫자가.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지 보는 거예요. 잠깐만, 3, 9, 27. 27 빼기 2 하면은 21. 얘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거야. 자, 28로 한번 해볼게. 자, 28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28이라는 숫자라고 만약에 쳤을 때 지금 내가 다 노가다로 푸는 거야. 하나하나 1의 자리 숫자가 8인 두 자리 자연수를 싹 다 내가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건데 이제 나중에 방정식 내가 처리할 거야. 근데 일단 이런 느낌이란 것만 알아두라는 거죠. 자,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은 2 더하기 8이니까 10. 거기다가 곱하기 3을 하고 이것도 일단 먼저 계산하지 말자. 2 더하기 8에다가 곱하기 3을 하고 그 다음에 빼기 2를 했을 때 원래 숫자랑 똑같은지 보라는 거고. 그러면은 30에서 2를 빼니까 얘는 맞는 거야. 답은 28이에요. 쌤 만약에 답이 98이었으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얘를 방정식으로 이제 풀 건데 식을 세워서. 그럼 잘 봐봐. 내가 이 1의 자리 숫자가 8인 두 자리 전수를 내가 x8이라고 표현을 해볼게. 내가 표현이라고 한 겁니다. 표현. 자, 봐봐. 근데 내가 만약에 x가 1이잖아. 봐봐.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만약에 16이라는 숫자가 있어. 내가 얘를 1을 내가 a라 하고, 그러니까 16이라는 숫자의 10의 자리 숫자 1을 내가 a라 하고 16이라는 숫자의 1의 자리 숫자를 내가 b라고 해볼게. 그럼 내가 야 16을 표현할 건데 a랑 b로 표현할 때 a, b 이렇게 써버리면 얘 중엔 다르다고. 선생님 a가 1이라면서요. b가 6이라면서요. 그럼 16은 16 아닙니까? 아니죠. 얘는 곱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 다르다고. a는 1이지 10이 아니란 거예요 지금. a는 1이지 10이 아니라 쌤이 a가 1이고 b가 6이면 16 아닙니까? 아니 곱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표현이 잘못되어 있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얘가 만약에 a고 얘가 만약에 b면은 10의 자리 숫자에다가 10을 곱해야 돼. 더하기 1의 자리 숫자는 그냥 더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실제로 1이야 딱 원래 값이랑 똑같은 거야. 봐봐. 얘를 a가 1이라 뒀으니까 a 곱하기 10 더하기 b를 6이라 뒀으니까 요렇게 둬야지 16을 a랑 b로 표현한 거지. 그냥 이게 28일지 38일지 그 10의 자리 숫자를 뭔지 모르는데 내가 이걸 x라고 두는 순간 그 10의 자리를 x라고 두는 순간 이렇게 둬버리면 안 되고 실제적인 값은 굳이 말하면 표현은 이렇게 해도 실제적인 값은 10의 자리 숫자에다가 10을 곱하고 1의 자리 그냥 이렇게 더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값인 거예요.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을지 몰라도 값은 정확한 값은 수학적인 값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내가 설명한 거야. 그럼 이제 식을 쓸 수 있어. 봐봐. 표현은 이렇게 돼도 값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자연수는 그러니까 x8로 표현된 x가 1이면 18, x가 2면 28. 이 두 자리 자연수는 각 자리의 숫자 합,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은 그냥 x 더하기 8이죠. 얘는 둘 다 1의 자리, 1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더해도 상관없다고. 각 자리 숫자의 합에 3배에다가 이만큼 뺀 거랑 똑같다고 지금 나와 있어. 뭐가? 얘랑 똑같다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값이 얘랑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여기까지는 애들이 해. x8이라 두고 그러면은 여기 마지막에 여기다가 x8이라 써버린다고. 그럼 틀린 거야. 얘는 8x가 되기 때문에 다른 숫자가 돼요. 그래서 요거 푸시면 되는 거죠. 10x 플러스 8은 3x 플러스 24에 2 빼니까 22가 되고 넘어가면 7x 넘어가면은 14. 따라서 x는 2가 되니까 28이 답이었던 거지. 자,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만약에 내가 a, b, c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쳐. 실제로 곱하라는 게 아니라 100의 자리 숫자가 a고 10의 자리 숫자가 b고 1의 자리 숫자가 c면 얘의 실제적인 수학적 값은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가 된다는 거죠. 좌변에 이런 걸 써야지 이걸 써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차는 26이. 자, 현재 시점에서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어요. 나가 있습니다. 아들이구나. 나가 아니라. 근데 얘 둘의 나이 차가 26살이래. 자, 그러면은 뭐 얘를 X로 잡든 얘를 X로 잡든 그건 상관없어. 자, 얘를 X로 잡아. 아, 진짜 상관없어. 마지막에 확인만 잘하면 돼. 자, 그럼 얘 둘 차이가 26살이니까 여기를 X-26이라고 하고 싶어야 돼. 여기를 X 플러스라고 하면 안 되죠. 왜?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보다 나이가 적겠니? 그러니까 21을 X라고 두고 이 문제를 읽고 아들의 나이는 아버지보다 26살 어릴 거니까 X 빼기 26 이렇게 둘 수 있다는 거지. 자, 몇 년이 지났어? 7년이 지났어. 7년이 지나면 아버지 나이는 X 플러스 7이 될 거고 아들의 나이는 여기다가 7을 더할 거니까 X 마이너스 19가 되는 거야. 7년 후에는. 자, 그랬더니 7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에 2배에다가 더하기 5를 한 거랑 똑같아진대.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거지. x 더하기 7은 2x 마이너스 38 플러스 5가 되고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33인데 7이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40이 되죠. 따라서 x는 40. x가 40. 현재 아버지 나이는 40살. 현재 아버지 나이 40살. 답 40이에요. 근데 만약에 현재 아들의 나이를 구하랬다면 이렇게까지 풀고 마지막에 40 넣어서 얘는 14살. 이렇게 이제 뭘 구하라는지는 마지막에 보셔야 되는 겁니다. x를 내가 둔 x가 무조건 답이란 보장이 없어. 뭐 7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를 물어볼 수도 있고 7년 후에 아들의 나이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내가 구한 x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아셔야 된다는 거지. 자, 둘레가 36이고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2배보다 3cm 작은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때 세로의 길이를 구하래. 직사각형이 있는데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보다 3만큼 작대. 그러니까 내가 세로의 길이를 내가 x로 둬볼게. 구하라는 게 세로의 길이니까 세로의 길이를 내가 x라고 두고 그럼 여기가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로의 길이도 x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해. 지금 나와 있으니까. 자,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의 2배를 하고 3만큼 짧다고 되어 있어. 그럼 끝났네. 자, 둘레가 36이래. 직사각형이. 야, 근데 직사각형은 결국 이 네 변의 길이가 36인데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다 보니까 결국 얘랑 얘 더한 것은 둘레의 절반, 즉 18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 두 개 더하면 3x 빼기 3인데 가로 하나 세로 하나 더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18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3x가 21이니까 x는 7. x가 답이겠죠. 이번에는 세로의 길이 구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7이 답이 된다. 아, 이게 어려운데? 학생들에게 연필을 나누어 주는데 한 학생당 5자루씩 주면 10자루가 남고 6자루씩 주면 5자루가 부족하다고 할 때 학생 수를 구하자. 몇 시야? 오늘 5번까지만 풀어야겠네. 자, 만약에 학생 수가 내가 뭐 5명이라 할게. 근데 내가 한 학생당 내가 5개씩 줬대. 그랬더니 12개가 남았대. 자, 그러면 나한테 지금 이 연필이 몇 개 있는 거냐면 내가 한 학생당 5개씩 줄 거야. 그러면 지금 5명이 있다고 했으니까 5 곱하기 5에서 일단 25개가 애들한테 준 거고 그 다음에 12개가 남았으니까 플러스 12.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지금 연필의 개수는 37개거든. 자, 이런 식으로 학생 수를 내가 만약에 x로 잡는다면 학생 수를 내가 x로 잡아버리면 이때도 나한테 있는 연필의 개수를 문자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자, 얘랑 얘 곱하고
한 명당 5개니까 X명이 있으면 OX 줬을 거고 남는 게 12개니까 플러스 12를 해줘야 나한테 지금 있는 연필의 개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니까 학생 수를 내가 X라고 해. 자, 그랬을 때 5자루씩 나눠주면 10자루가 남고, 그러니까 OX 플러스 10 이게 뭐야? 연필 수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연필 총 수예요. 그 다음에 6자루씩 나눠주면 6자루씩 나눠주면은 5자루가 부족하니까 빼기 5를 해야 돼. 얘도 연필 수예요. 내가 갖고 있는 동일한 연필 수예요. 근데 얘랑 얘 차이점은 5개씩 줬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한 거고 6개로 줬을 때 식으로 표현한 건데 똑같은 연필 수지 갑자기 연필 수가 바뀌었겠어? 똑같단 말이지. 똑같을 수밖에 없어. 자, 넘기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5니까 x는 15.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려면 학생 수는 무조건 15명 이하만 가능한 거지. 방정식 세우세요. 이거 쓰시면 되고요. 학생 수를 구하세요. 15. 가끔 이것도 물어봐. 연필 개수를 구하세요. 연필 개수는 여기에 15를 넣든 여기다 15를 넣든 어차피 똑같은 15 넣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내가 풀었으니까. 가끔 연필수를 물어볼 때가 있긴 합니다. 자, 필수 예제 6번이거든. 잘 봐. 증가랑 감소에 대한 문제인데 요거 하나만 알까? 만약에 10%가 증가했다고 치면 내가 만약에 1,000원이 있어. 1,000원이 있는데 1,000원의 10%가 증가했다는 것은 잘 봐. 원래는 이거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거든. 첫 번째가 1,000원의 10%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의 10%든 간에 뭐의 10%는 무조건 100분의 10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근데 1,000원의 10%면 100원이니까 1,000원이 있는데 10%가 증가했다는 건 1,100원이 된다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일단 1,000원의 10%가 증가했다 했으니까 1,000원의 10%를 구하는 거야. 1,000원의 10%는 1,000원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10을 하면 되고 약분 때리면은 얘가 딱 100이 나와.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 원래 1,000이 있었고 증가했기 때문에 플러스고 1,000원에 10% 해서 1,100원이 되는 건데 이게 워낙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봐봐. 1,000원에다가 곱하기 1.1을 할 거예요. 아니 너무 스킵했나? 굳이 말하면 100분의 100 더하기 1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어차피 100분의 110이고 100분의 110은 1.1이거든. 근데 왜 1,000원이 10% 증가됐을 때 바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냐에 따라서 있냐를 아셔야 되는 게 봐봐. 얘가 100분의 100이니까 얘를 분배 법칙하면 1,000이 1에 딱 곱해지니까 딱 1,000이 딱 더해지고 얘가 플러스니까 더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증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렇게 묶어버리면은 얘가 10%죠. 100분의 10이니까. 그러니까 1,000이 여기에 분배되면서 1,000의 10%가 자연스럽게 붙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A의 뭐 20%가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앞으로는 이렇게 바로 썼으면 좋겠어. A 곱하기 100분의 120. 100 더하기 20이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그냥 A 곱하기 1.2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 자, 만약에 B의 30%가 감소했대. 마찬가지로 B 곱하기 100분의 100 마이너스 30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야 여기 이렇게 딱 자르면은 얘가 1이니까 B에 1이 곱해지니까 딱 B가 되는 거고 요렇게 자르면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감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B에서 얼만큼 B의 30%가 딱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도 워낙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는 그냥 B에다가 0.7을 곱한다거나 아니면 B에다가 100분의 70을 곱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30% 감소 그러면은 B에다가 0.7을 곱하고 20% 증가 만약에 이걸 X%라고 하면은 X%라고 애들이 또 헷갈리는데 만약에 뭐 1,000원에 X% 감소된 가격이 얼마냐면 곱하기 1000분의 1000 곱하기 100분의 100 마이너스 X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못 쓰지.
뭐 곱하기 뭐 0. 얼마 이렇게는 못 써. 얘가 x로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뭐 x가 20이면 0.8 곱하고 이런 식으로 했겠지만 x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이런 식밖에 못 써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더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일단 증가랑 감소에 대해서 식을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야지 될 것 같고, 자, G 중학교에서 올해의 여학생 수는 작년보다 8% 증가했고 남학생 수는 6% 감소했대. 자, 일단 작년에 여러분, 작년에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는데 지금 물어보는 게 작년에 여학생 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를 X라 일단 잡고, 그 다음에 작년 전체 학생이 850명이란 것은 작년 여자 X랑 작년 남자 얘 더했을 때 850이니까 850 빼기 X 일단 이렇게 쓰고 싶어야 돼. 자, 그러면은 올해가 있겠죠, 올해. 올해 여자는 X에다가 지금 얼마를 곱해야 되냐면 8% 증가했죠. 그러니까 곱하기 100분의 100 더하기 8이니까 108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상관없죠. X 곱하기 1.08 이게 딱 8%가 증가된 거거든. 뭐 똑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남자는 6% 감소했다 했으니까 850 빼기 X가 남자 사람인데 여기다 곱하기 100분의 6% 감소니까 94를 곱하든 아니면 850 빼기 X에다가 곱하기 0.94를 하든 똑같아요. 어차피 이 값이랑 이 값 똑같단 말이야. 바로 쓰면 좋긴 한데, 자, 그랬더니 얘 두 개 합친 게 얼마가 됐냐면 지금 작년보다 올해가 총 19명이 증가했대. 그러니까 얘 두 개 더한 게 작년에 지금 850명이었는데 이거보다 지금 19명이 증가했으니까 올해 여자, 올해 남자 더하면 869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양변에 100, 100을 다 곱해요. 100, 100, 100 곱하면 얘 없어지고 약분되고 0 두 개 이렇게 붙고요. 자, 그러면 108x, 108x. 그 다음에 야 94랑 850 곱해야지. 94랑 850 곱해. 87에 아니 98에 72, 72에 3 더하니까 75, 0, 9, 9, 7, 79,990이네. 자, 얘 전개하면 79,900, 79,900 마이너스 94x가 86900. 자, 그럼 얘랑 얘 동량 처리하면은 14x 남고 얘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79900 빼시면 000에 16에서 9 빼니까 7 이렇게 되나? 7000. 자, x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7000을 14로 나눠볼게. 7000을 14로 나누면 500명이네. 딱 500명. 그래서 작년 여자는 500명이었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식 세우는 건 별로 안 어렵고 이렇게 딱 표 그려가지고 마지막에 뭐 만약에 올해는 작년보다 뭐 19명 감소했다 하면 850에서 19 빼면 되는 거고. 자, 이것도 증가와 감소를 할 줄 알아야 빨리 풀 수 있거든. 봐봐요. 어떤 선물 세트에 원가에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구했다. 그러니까 원가에 2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대.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이걸 이제 마진율이라고 하거든. 마진율. 실제 나의 어떤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음료수를 만들어서 파는데 음료수를 내가 만들어서 팔 거야. 근데 필요한 게 물이랑 어떤 뭐 설탕이라 합시다. 두 개의 재료가 필요한데 내가 얘 두 개를 만들 수 없으니까
사온단 말이야. 보통 음료수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재료는 사온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물이 100원이고 설탕이 뭐 500원이라 해, 400원이라 해, 그럼 난 벌써 얘 두 개 합쳐서 내가 음료수를 만들 건데, 야씨 100원이랑 400원 총 500원 들여서 내가 지금 음료수를 만들었어. 근데 여기에 사실 뭐가 빠진 거냐면 인건비가 빠진 거야. 재료비만 이제 포함된 거지. 그러니까 이 음료수를 500원에 팔면은 봉사활동 하는 거랑 다름없지. 적어도 뭐 600원에 팔던가, 최소한 501원에는 팔아야 내가 1원만큼이라도 어떤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는 거거든. 자, 그래서 얘도 어떤 선물 세트를 만들긴 만드는데, 이거 선물을 구성하는 것들은, 세트를 구성하는 선물을 사와야 돼. 그러니까 원가 재료비는 든단 말이야. 그래서 원가를 내가 X라고 해. 얘가 재료비라고 생각하면 돼. 원가를 내가 X라고 해. 자, 이 원가 X에다가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대. 그러니까 정가는 20%가 증가한 거야, 원가에. 그럼 곱하기 1.2를 하면 돼. 뭐 100분의 120, 뭐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새끼가 안 팔린 거야. 정가가 안 팔린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제로 판매 가격은 600원을 할인했대. X 곱하기 1.2에다가 600원을 할인했어. 그러니까 원래 정가 이 가격에 팔렸는데 안 팔려서 실제로 이 가격에 판매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팔았더니 얼만큼 이익이 생겼냐면 원가의 10%가 이익이 생겼대. 그러니까 원가의 10%라는 거. 원가의 10. 자, 이익이 잘 봐. 내가 판매하는 가격 자체가 내 이익은 아니야. 아까 방금 말했다시피 야, 재료비는 빼줘야 나의 진짜 이익 아닙니까? 그래서 재료비가 X니까 이만큼 X를 빼줘야 돼. 뭐라고? 요까지는 판매 가격이고, 야, 판매 가격 자체가 이익이 되면 얼마나 좋겠니? 순이득이 되면. 하지만 재료 가격은 빼줘야 실제 이익인데 얘가 얼마가 돼야 된대? 원가의 10%래. 원가의 10%는 X 곱하기 100분의 10 혹은 뭐 X 곱하기 0.1 해도 되지만, 다시 원가 X1에다가 20% 할인해서, 아니 20% 이익을 붙여서 팔려고 했으나 안 팔려서 600원을 할인한 진짜 판매 가격인데, 이거가 이익이 되면 얼마나 좋겠니? 아니죠. 여기서 실제 재료비를 빼준 게 진짜 이득인데 그 이익이 원래 원가의 10%다. 이렇게 이제 방정식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뭐 힘들어. 봐봐. 1.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00이 10분의 1x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빼면은 0.2x 빼기 600이 0.1x가 되는 거고, 양변에 10, 10, 10을 곱하면 2x 마이너스 6천이 1x가 되고, 얘 넘기고 얘 넘기면 x는 6천. 재료비가 6,000원이었던 거지. 자,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형이 혼자 하면 3시간이 걸리고 동생이 혼자 하면 6시간이 걸린대. 자, 이때 이 일을 형과 동생이 함께 하여 완성하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지 구하고 다음에 물음에 답하래.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총 해야 할 일의 양을 1이라고 둬야 돼. 자, 이렇게 둬버리면 봐봐. 형은 이 1이라는 숫자를 하기 위해서 3시간이 걸린대. 그럼 당연히 3시간 동안 이 1을 한다는 것은 1시간 동안 당연히 3분의 1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형이 1시간 지났어. 3분의 1 했지. 또 3분의 1 했지. 1시간 또 지났으니까 또 지났어. 3분의 1이 3개 다 더하니까 3분의 3, 1. 딱 일이 마무리된 거거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완성된 일, 뭐 완성된 일이랄까? 총 해야 할 일? 완성된 일? 뭐 똑같은 말. 얘를 1이라 적고 형이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씁니다. 동생도 마찬가지로. 동생은 6시간 만에 얘를 다 끝내니까 동생은 1시간에 6분의 1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하잖아.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형이랑 동생이 같이 일했을 때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인 거야. 형이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동생이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양, 두 개 더했으니까 형이랑 동생이 동시에 이제 작업에 투입이 된 거야. 근데 얘가 1시간인데 몇 시간 지나야, X시간이 지나야 딱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딱 1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근데 통분하시면, 아니, 뭐, 6분의 2, 6분의 1, 6분의 3x가 1이니까 얘가 2분의 1 아닙니까? 얘가 2분의 1이니까 x는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형이랑 동생이 2시간만 하면, 2시간만 하면은 딱 일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1번 답은 형은 3분의 1, 동생은 6분의 1이고 2번 답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 3번 답은 답 x2 방정식 풀면 되는 거지.